물망초 4팀까지 있는데 1팀 다시 돌아왔습니다. 물망초 1팀 강청희, 류삼영, 이지은, 전은수 안녕하십니까? 둘, 셋. 나를 잊지 말아요. 나를 잊지 말아요. 아, 저희가 밖에서 연습했거든요. 진짜 날 망할 줄 알았어. 진짜. 부끄럽다. 네. 다음에는 율동까지 준비해주세요. 네, 물망초 클럽 1팀 이지은, 전은수. 유삼영, 강청입니다. 연습했지만 망할 줄 알았습니다. 자, 지금 현재 스코어 어떻게 지역위원장 플러스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변호사 두 분의 의사 한 분의 무려 공인중개사 유삼영 복덕방 개설했습니까? 예, 7월 30날 복덕방 개업을 했습니다. 복덕방 대표 유삼영으로 유삼영 복덕방. 유삼영 복덕방 그 지역에 예, 실제 중개도 하는 거죠. 예, 중개합니다. 좋은 물건 있으면 내리 소개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중개도 하고 거기에 권리당원들의 그 사랑방 같은 역할도 합니까? 예, 권리당원도 하고 주민들 사랑방 역할을 합니다. 주민들 사랑방 역할. 옛날에 복덕방은 동네 중매도 하고 취직도 알선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분위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중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만 잘해도 지역이 완전히 자리 잡죠. 예. 저기 가면 결혼 된다, 얘들아. 자, 그리고 우리 이지은 위원장은 법률 사무실 아직 안 열고 있는데요. 제가 네. 이제 8월 18일 날 전당대회가 있을 거여가지고 아하. 그때까지는 이제 선관위 활동 때문에 못할 것 같습니다. 선관위 네. 활동하고 계시구나. 네. 누가 1위예요? 뭐 다 알고 계시니까. 네. 저 1, 2가 바뀔 수도 있는 그런 그쵸. 흥미진진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제일 처음에는 제 마음속에 두 명이 딱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누가 1위를 할지도 모르겠고 3, 4, 5, 6위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왔다 갔다 상황이어서 하죠. 그 제 마음속에 있는 두 명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네. 이러다가는 이 사람이 못 들어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럼 하위권이라는 얘기죠. 아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흥미진진하네요. 네. 네. 제일 먼저 알게 되죠. 결과를. 네, 맞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 그 서버에서 딱 열리면 어. 이제 표가 따다다다닥 하면서 1위부터 순위가 쫙 나오거든요. 그거를 제가 확인을 하고 그거를 이제 현장으로 보내면 현장에서 가장 먼저 위원장이 하는구나. 네, 짜릿합니다. 이지은 위원장한테 전화해야 되겠구나. 몇 표 나왔어요. 네. 자, 우리 전은수 울산 남갑 네. 지금 사무실 정식 개업은 이제 8월 말 저도 예상하고 이제 있고, 곧, 예. 네 지금은 월수금 서울 회의하고 토일 순회 경선 최고위원이지 참.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최고위원이지 참. 이분들 중에 유일하게 그럴듯한 당직이에요. 높은 최고위원은 분이- 월급 줘요? 월급 줘요? 월급은 없어. 월급은 없습니다. 생계는 따로 유지해야 돼. 사람들 잘 모르시는데 웬만한 당직에 잘 급여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이런 당직에는. 예. 물론 그 당사에서 근무하는 네. 상관들은 다 급여가 있죠. 네. 네. 근데 선관위원은 회의할 때마다 소정의 어떤 수당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교통비 저도 교통비 정도인데 아. 월급 급여는 없고. 차비 정도 줍니까? 네네. 왔다 갔다 하라고. 자, 고생들 하시고요. 병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병원 전다고 하셨잖아요. 거기 한 강남에다가. 10월 이후에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지금 문제는 흉부외과 저도 의사지만 네. 전국- 흉부외과 의사가 전국적으로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전국의 흉부외과 전공의가 네. 12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이번에 의료대란 사태 때문에 다 떠나가지고 돌아오지 않고 전체 1, 2, 3, 4년차 합쳐서 12명이 지금 수련받고 있기 때문에 이야. 어느 정도 이런 의료 절벽 사태를 좀 제가 그래도 정치인 입장에서 좀 이야. 해결의 물꼬를 트고 제가 개원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와, 있습니다. 완전 힘이. 충격이죠. 원래 한 40에서 50명 정도 항상 배출되던 인원이 매년 그게 4년 차를 다 합쳐서 12명이니까 한 년 차당 3명 꼴이거든요. 큰일 난 거죠. 야. 자, 흉부 쪽에 문제가 있을 때는 강남으로 가십시오. 네. 강청희 위원장이 거기서 병원 온다고 네. 하시니까. 저는 또 이번에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그 경선 예. 선관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똑같이 중앙당 선관위 하는데 얼마 전에 최고위원 토론회에서
강남과 그 부울경의 표를 다 몰아볼 수 있다 네. 이런 말씀하시는 후보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네. 강남 지역위원장으로서 뭘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서초하고 연대해서 강남 벨트를 한번 제대로 구성해 보자. 그래서 안건이 저게 있더라고요. 지금 청산연금법이라는 게 김영호 의원 발의로 통과가 돼서 6월부터 시행이 됐어요. 청산연금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원들, 청산 유보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분이 이제 법적 문제를 이제 일으켜서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당의 역할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그 작업을 같이 해서 8월 12일 날 지금 모임을 하려고 그럽니다. 당원 모임을. 강남을 지역위원장 뺏길까봐. 열심히 당원 모아서 싸워야죠. 저도 마포갑 홍보 좀 해도 될까요? 해보세요. 네, 무슨 일 하고 있는지. 마포갑 안진걸 소장님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는데 마포갑 구청장 아니 마포구청장이 국힘 출신이십니다. 네. 그런데 그분이 마포갑에 있는 경의선 숲길에 네. 역대 대통령 흉상을 만들겠다. 맞아, 한다고 네, 그랬죠. 8억을 들여서 그걸 하겠다고 네. 해서 저랑 안진걸 소장님 포함해서 정청래 의원님, 뭐 5.18 기념 단체들이랑 다 같이 해서 이거를 막아냈습니다. 의원들이 막았겠지. 아니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제 뭐 설문조사도 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기자회견 하겠다고 했더니 네. 긴급 이제 철회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아하. 네, 피 흘리지 않고 가장 막아냈습니다. 적극적으로 한 게 나다. 저죠. 네, 우리 정청래 의원님은 살짝 숟가락을 얹으셨을 뿐이고. 오케이. 우리 네. 전원수 위원장님은 네. 지금 뭘 지역에서 지금 저희는 지금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불꽃처럼. 울산 남갑이 사실 그렇지 않았는데 가장 시끄럽고 가장 재미있고 가장 많이 모이고 있어. 항상 무슨 행사를 하면 무슨 행사를 하면 저희 골목 당사도 그렇고 지금 네 골목 지금 당사도 지역에 네 지구당 행사를 하면 네. 엄청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그러니까 울산에서 저희가 지금 제일 많이 모이고 있고 저런숲으로 온다 다. 저는 아니고 이제 관심이 많이 가고 어. 있고 이번에 뭐 그 토론회 할 때도 제일 많이 왔고 그다음에 서울 갈 때도 이미 뭐 한 차 이상 좀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봉사단도 지금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지금 가자. 다들 한 분 한 분이 엄청 열심히 해주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서울 갈 때 같이 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번에 이제 8월 18일 전당대회 때 각 지역에서 가는데 네. 전원수 때문에. 저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민주당이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아니, 나 때문이라고 해야 돼. 나 때문에 해야 돼. 우리 강청희 위원장 바로 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이 그 발표를 하시잖아요. 네. 왜냐하면 뺏길까봐. 해야죠. 지역 현안이 지금 뭐 한두 개가 아닌데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전 잡고 있어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재건축 문제, 예. 그 청산 유보금에 대한 문제하고 민원 해결을 지금 국힘이 당선이 됐는데 해주질 않고 있어요. 지역 그 민원. 얘기 계속 하셔야지. 그래서 제가 예. 대신해서 대신해서 좀 해볼까 하고 조직적으로 좀 그걸 준비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강남을 국회의원 보셨어요? 하면서 계속 돌아다니셔야지. 네, 저는 여기 있습니다. 네, 그러고. 이렇게 하려고요. 자, 우리 이지은 네. 유삼영 두 분 경찰 남매한테 이 물어보고 싶은 사건이 하나 있어요. 네. 뭐냐면은 지금 최상병 경찰판이다라고 하는 사건이 네. 터졌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따로 한번 모실 거긴 한데 여기 보면은 경찰 서울청에서 네. 지휘 개통이 있지 않은 서울청에서 관세청 빼시죠 이런 얘기하고 네. 그 다음에 서장이 네. 야, 이 용산에서 지금 이거 큰일이야. 지켜보고 있어. 그래서 결국 뭘 했냐면은 이 세관의 직원들이 연루된 의혹이 있는데 네. 빼버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 빼버렸잖아요. 네, 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세관 직원 말단 직원들인데 그렇죠. 그거 어떻게 용산에서 움직여서 그걸 빼라고 하지? 이게 맞습니다. 사실이라고 하면 네. 그 대목이 너무 이상하거든요. 이걸 해설 좀 해주세요. 저는 지금 이제 관세청장이 고광효 관세청장입니다. 이 사람이 로비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작년 7월 달에 관세청장으로 취임을 했는데 그때 그 취임사에 두 번째에 나오는 게 마약 원천 차단입니다. 그 당시 분위기를 생각을 해보면 그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을 할 때였고 굉장히 경찰, 검찰, 뭐 법무부, 관세청까지 다 같이 해서 마약을 일망타진한다 막 이런 분위기가
국가적으로 막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을 시기였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마약과의 범죄를 해야 할 주체인 관세청이 만약에 마약에 이제 공범이 이렇게 연루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분은 굉장한 공세에 시달릴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시작했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출발이 거기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정권 차원에서 보기에도 아니 정권에서 마약 단속한다더니 그렇죠. 국가기관에서 오히려 네. 공범이었네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더구나 이 사건은 역대급의 사건입니다. 그 국제적인 마약 밀매 조직인데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동시에 투약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한 수천억 정도의 이제 돈에 해당하는 마약분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들통이 난다면 이제 굉장히 그 마약과의 전쟁 자체가 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어쨌든 뭐 누군가 이 사람에게 또 지시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작은 고광효 관세청장이라고 생각을 이라고 하고, 의심하신다. 네. 그리고 그 근거도 있습니다. 이 관세청장 이제 얼마 전에 청문회에서 백혜룡 경정이 이야기를 하기를 그 관세청에 있는 통관 이국장과 직원들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찾아왔냐라고 물어봤더니 관세청장이 지시를 하기를 야 가만히 있지 말고 니네는 백혜룡 경정을 찾아가고 인천 세관장은 서울청장을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본인은 가만히 있었겠느냐? 그게 아니고 이분도 MB 시절에 그 청와대 행정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당연히 용산에 이야기를 했을 거고 용산에서 서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거를 잘 무마해라. 그리고 그 또 대가로 그 전 영등포 서장은 또 용산으로 갔습니다. 영전을 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이제 충분히 일리 있는 이야기인데 이게 그 관세청장 수준에서 벌일 만한 일일까 싶은 게 등장하는 그 국가기관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인사행정처도 등장하거든요. 징계를 무마한 인사 혁신처. 혁신처. 혁신처 참. 예. 그 다음에 저 압수수색 영장을 그 대목이 제일 이상해요. 예. 그 대목. 이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서 여러 차례 기각을 발열을 했습니다. 보완 지시를 하면서. 누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입니까? 그러니까 세관 직원,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서 그 마약을 운반한 그 운반책들이 이거 이구동성으로 딱 선면 수사 비슷하게 저런 사람 중에 저 사람이 우리한테 협조를 했다고 지목한 그러니까 입국할 때 저 사람이 우리를 봐줬어요 하고 지목한 사람들이 세관 직원들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깜짝 놀라게 뭣도 모르고 마약이 있는 그 자기 소지품을 검색대에 올리니까 이런 거 올리지 마라 하고 황급히 내리면서 저쪽으로 안내를 해서 가라. 이제 딴 길로 해서 이제 마약을 통관을 시켰는데 그 이전부터 이제 그 세관 직원들의 사진을 가지고 이제 알고는 있었다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압수영장을 하고 CCTV를 좀 보자, 그 통관장에 CCTV를 보자 하는 이런 압수수색 영장들이 기각이 됩니다. 그게 검찰에서 기각이 됐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 마약 사범들이 너 어떻게 들어왔어? 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봐줬어요라고 세관원을 지목했는데 네. 그 세관원도 그러면 통신기록이랑 계좌 추적이랑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경찰에서 그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잘랐다는 거예요. 검찰이.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이걸 왜 잘라? 이게 그 베리 스트레인지지. 사람을 구속하는 영장은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이 지금 공범들의 진술이 있어갖고 그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사실관계 확인하는 영장을 못하게 하는 거는 이해가 말도 안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검찰도 예, 검찰- 인사혁신처도 예. 예. 이게 지금 마약 범죄를 소탕하려는 의지가 있는지가 의심스러운 게 큰 마약 사건에 이 지금 큰 구멍이 뚫린 이 구멍을 확인하겠다 하는 건데 마약이 얼마짜리입니까? 2,200억짜리입니다. 74kg고 246만 명이 동시에 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마약이 들어간 2,200억을 유통시키는 그 비즈니스라면 그거를 가능하게 하려고 돈을 얼마나 썼겠어요 또. 그쵸. 그러니까 세관원들이 괜히 그랬겠습니까? 그럼 계좌 추적해야 되잖아요. 네. ABC인데 그걸 검찰이 하지 마. 이게 이해가 안 가죠. 진짜 스트레인지하지. 이번 건 진짜 큰 거 예. 같아요. 진짜 그래 하고 나니까 세관 직원들은 초기화를 여러 번 해서 이제 휴대폰을 무력화시켜 버리고 여러 가지 또 CCTV는 시효가 다 돼 1년 지나면 지워지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돈 문제도 엮여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네. 사실은 이게 이렇게까지 못하게 한다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세관원
말단 공무원인데 네. 따지고 보면 그분들 보호하려고 이렇게 막 사건이 이렇게 커지더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저도 그래서- 돈 문제로 생각하는 게 임성근 사단장 왜 그렇게 구하려고 했을까 보면 거의 주가 조작이 끝에 있고 항상 돈이 끝에 있다라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이게 이것도- 지금 네. 최혜병 사건하고 너무 똑같은 여러 네. 가지 정황이 그렇죠. 처음에는 군부대에서 장관이 사인을 하고 이거 경찰이 이첩하라 한 게 이제 이 장관선을 넘는 선에서 뒤집어 버렸고 이번에도 이 사건도 윤희건 경찰청장이 정말 잘했다고 칭찬한 사건이 갑자기 모든 사건 뒤집어지고 또 이렇게 경로 비슷한 이야기가 또 흘러나오고 그 두 사건의 끝에는 항상 이종호가 있고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터가 또 여기도 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등장하죠. 외압을 네. 행사한 한구석에. 경무관 그 뒷배를 봐주고 있다고 의심을 받는 사람이 또 이종호고 여러 가지 사건에서 지금 경찰청장이나 경찰청이나 국방부에 잘하려 하는 거를 그 윗선에서 뒤집는다. 아까 말한 대로 검찰이 좀 이상한 거 하고 인사혁신처가 또 납득 안 된 일을 했고 관세청이 관여했고 경찰청이 관여했고 이 네 기관을 동시에 좌지우지할 수 있는 데는 한 군데다. 사장님? 결론이 뭐죠?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땀 흘려 얘기하고 마무리해야 되니까요, 사장님. 아니 이건 진짜 큰 게이트라서 예, 네. 큰 게이트 맞아요. 총수님이 예. 철저하게 제가요? 옛날에 그 다스를 밝혔듯이 이것도 밝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하도록 하고요. 네. 자, 우리 총 발언량을 볼 때 전은수 위원장이 양이 제일 적어가지고 네. 뭐라도 하고 끝내야 되는데. 아 저는 사실 수사 외압 사건 이번에 사실 마약 사건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데 또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지금 팀F 사태 우리가 저 팀F 사태를 자꾸 그 Q10 그 구영배한테 약간 몰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금융 당국이 잘못했다 그거를 한 4가지 정도 찝어봤거든요. 네 가지나? 네네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초스피드로 진행했어요. 첫 번째는 유동성 비율인데 팀F가 전자금융업자로 금감원에 등록돼 있고 전자금융업자는 40% 유동성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이미 18% 불과했는데 전혀 관리 감독하지 않았다는 부분. 금융 감독을 해야 될 당국들이 네. 손 놓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못해서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금감원이 이랬어요. 우리 신생업체 너무 많아서 그것까지 못했다라고 했거든요. 두 번째는 2년 전에 MOU를 경영 개선 협약이라는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체결을 했는데 이미 너무 이 이행 계획 자체가 불가능한 계획.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이행 계획도 관리 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검사 출신 우리 이복현 금감 원장이 이 MOU 계속 보고 받았다고 했어요. 근데 뭐 했냐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 온라인 플랫폼이 21대 때에도 발의가 됐었고 해야 되는데 한기정 그때 당시 공정위원장이 굉장히 반대를 했다. 공정위원회에서 굉장한 반대를 해서 지금 완강한 반대로 온라인 플랫폼법이 개정이 못 됐는데 이때 이제 소비자 결제일로부터 40일 이내 판매 대금 지급하도록 하는 지급 기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전혀 하지 못했다. 네 번째는 최근에 그럼 이게 돈 분할이 정산 대금으로 들어왔으면 정산 대금으로 빠져야 되는데 그걸 인수 자금으로 이용을 했거든요. 근데 그럼 돈 분할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금감원에서 그 돈 분할 관련돼서는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직도 인식이 제대로 박혀 컨트롤 있지 타워가 않다. 없어요.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네. 근데 경제도 없구나. 네. 를 확인한 사건이다. 네. 이런 식으로 좀 짧게 요약해서 경제도 컨트롤 타워가 없구나. 자, 그러고 보니까 강청희 네, 위원장님도 그렇게 발언량이 많지 않아서 네. 마무리 인사를 하시는 것으로. 네. 저는 뭐 제가 오늘 나올 때는 사실 의료 대란 얘기 많이 하려고 나왔는데 또 시간이 짧아서 그건 다음 기회에 특집으로 한번 하고요. 우리 경찰 사건 네. 듣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빠져들었죠. 네. 제가 하고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게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입니다. 저는 처음에 생명 경시 정권이기 때문에 탄핵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또 나오는 얘기 들어보니까 돈을 중시하는 정권이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된다. 모든 사태의 그 발단이 다 돈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의료 문제도 그랬습니다. 의대 증원도 결국은 비용을 줄이고 그 돈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업에 넘기기 위한 하나의 그 전초전 방편으로. 성격의
그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한번 우리 총수님이 특집 방송을 한번 하셔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릴 기회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자, 물망초 1팀 오늘 또 물러가고 4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